조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귀담아서 들어볼 만한, 물론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흔한 수사 기법인데 생각을 잘 못 해보셨을 것 그런 같아요. 수사 기법. 요새 제목이 뭐냐면 이태원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요가요. 그 전에 뭐요? 댓글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네.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꾸준히 듣는 구독자 아니겠지. 살인 사건은 나 혼자 쭉 얘기하니까 중요 사건하고 혼자서만 얘기한다고 그러고 에이. 또 그다음에 우리 그 홍유진 박사가 준비해 온 거 쭉 얘기하니까 혼자만 얘기하고 그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 계신 것 같아요. 종종. 역할 분담이 돼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 꾸준히 아마 안 보시니까 잘 모르셔갖고 그러신 것 같아요. 글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어차피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제가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개요라든지 뭐 수사 진행 과정은 제가 설명을 하고 그때 어떤 전문 영역이 필요한 부분은 또 우리 홍 박사님이 치고 들어와서 그 설명해주고 네. 또 혹은 뭐 이 구독자님들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서로 또 알아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이제 사건 개요 볼게요. 네. 2003년 사건이에요. 2003년에 2003년 12월 6일이니까 토요일이래요, 그날이. 네. 12월 6일 겨울이잖아요. 네. 추웠대요, 진짜 실제로. 그 추운 날인데 2003년 12월 6일 토요일 날 밤 9시 30분경이에요. 네. 용산구 이태원 이동에 이태원 파출소가 있어요. 이태원. 네. 이태원 파출소에 외국인이에요. 한국말을 하지만 이제 네. 금방 알아듣잖아요. 외국인이 사장님 말투가 나빠요 뭐 하는 것처럼 금방 다르니까요. 알아듣잖아. 네. 다급하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막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이 죽었어요. 막 이러면서. 외국인이 신고했다는 외국인이 거죠?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신고 받자마자 이태원 파출소의 그 최경장이 네. 야 불이 나게 그거 갔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그거 살인 사건 아니에요.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 장소가 어디냐면 네. 이태원 이동에 있는 그 2층 주택이래요. 2층. 주택이요? 네, 그냥 일반 개인 주택이에요. 네네. 2층 주택인데 거기에 이제 그 매장 이름이 화이트 아메리카예요. 화이트 아메리카. 블랙 아메리카가 아니고 화이트 아메리카예요. 네. 아니 아프리카. 아프리카? 화이트 아프리카. 독특하네요. 네. 온 매장 이름이 거기에요. 근데 이제 이 개인 주택을 개조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화이트 아프리카라고 옷가게를 낸 모양인데 네. 거기 외국인이 거의 주로 거주하는 동네 한복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게 주택 한 복판에 주택집인데 그냥 거기서 운영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실제로 현장에 도착했더니 여자 한 명이 네. 그 이제 아마 가게 주인이겠죠. 네. 마룻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는 게 딱 나온 거예요. 실제로 사망을 했어요. 난리 네. 났겠죠 이거 막 다급하게 본서에다 보고하고 난리가 났겠죠. 네. 그럼 이제 그 사건 현장 볼까요? 사건 현장이 어땠냐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들의 통행이 그 비교적 적은 주택가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거주를 많이 하는 후미진 골목길에 있는 그 주택가인데 네네. 관광객들이 이태원에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네. 상가가 있고 막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대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한참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상권으로서도 별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골목길 도로변에 이제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예 정말로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그렇죠. 뭐 누가 이제 지나가다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고 뭐 상호에서 나왔듯이 화이트 아프리카. 네. 그러면 대상이 그 옷의 대상은 어디겠습니까? 외국인들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쪽.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쪽 특히 이태원 이 근처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있어요. 나이지리아 불법 사람들이요? 시리아도 엄청 많습니다. 이태원에 가면 그 모슬람 있죠. 그 네네. 저기 거기에도 나이지리아 사람들 많이 들락날락. 그럼 여기는 모르면은 잘 쉽게 못 가는 가지 곳입니다. 맞습니다. 못했겠네요. 예. 거기 옷가게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지나가다 우연히 상호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에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 출입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구조의 이제 그 가게인 거죠. 네. 그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6일인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대요. 매서운 바람이. 추운 날. 추웠대요. 예.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사람 차 통행이 적죠. 더 안 다니죠. 예, 밤이고 그 관광객도 또, 예. 없는 데다 밤에. 그리고 옷 매장에 간판도 없답니다. 그러면 더 예, 모르면 간판도 못 없대요. 가네요. 그냥 27평 규모의 2층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옷 매장으로 쓰는 거라고 그래요. 아, 예. 예. 그다음 이제 현장에 가면 맨 먼저 보는 건 출입문이에요. 뭐 경찰은 뭐 제일 먼저 침입 관계. 근데 사실은 매장 같은 거 상시로 사람이 장사하면은 문 열어놓기 때문에 오픈했냐 클로스됐냐 하는 거는 네. 밤 9시 전후에서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영업 상태라면. 누구든 왔다 갔다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이제 외부 출입 손잡이에 이제 가서 보니까 우유 투입하는 그 주머니 있죠. 네네. 그것도 매달려 있고 그 안에 내용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적어도 살의 시간을 추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네. 아침에 우유 투입구에 우유가 넣었으면 꺼내서 먹었으니까 적어도 아침은 아닌 거예요. 예, 예. 새벽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유 투입구에 우유 주머니 걸려 있는 거는 경찰이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출입문 손괴 흔적 그래도 두들겨 부셨는지 여부 의미는 없지만 예. 확인했는데 손괴 흔적도 없고요.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출입문 그 입구의 의자 위에 네. 출입문 그 입구에 의자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지 않은 노란 박스 테이프 3개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옷 포장할 때 쓰는 거. 예, 예. 그리고 바닥에는 사용하다가 남은 테이프가 박스 테이프가 2개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경찰이 왜 테이프에 집착할까요? 이 결박하거나 맞습니다. 제압도구잖아요.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써서 봅니다. 네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용 안 했다. 그래요? 박스 테이프로 뭐 제압하거나 이런 데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리고 그 박스 테이프 같은 걸로 봐서는 옷을 포장하는 용도로 주인이 원래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추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거의 5개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옷가게니까 그냥 이거 그렇죠. 포장하고 뭐 하고 이러느라고 쓰느라고 맞습니다. 놔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벽면에 이제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떤 거냐면 벽면에다가 진열장을 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다가 행거를 설치해가지고 옷을 거는 형태. 네네. 그런 전시죠. 네. 옷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아마 진열해가지고 했는데 그 행거 뒤쪽에 네. 여성이 이제 엎드린 채로 숨져 있는 걸로 네.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주변에 신발, 의류 같은 게 막 흩어져 있더래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살해 과정에서 뭔가 있었던 거예요. 네. 책상이 놓여져 있던 바닥에는 선풍기용 난로가 이렇게 켜져 있더라. 겨울에 난로, 선풍기 형태의 난로가 켜져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 켜놓고 집주인이 피해자가 뭔가 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네. 켜져 그러네요. 있다는 의미는. 그렇죠. 켜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난로가 켜져 있었으면 영업을 하는 와중에 뭔가 공격을 받은 것이다. 예. 피해자는 신발이 벗겨졌고 탁자 아래, 네. 탁자 아래에 이제 적하혈은 뚝뚝 떨어진 혈은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비산혈은 그건 주먹질을 한다거나 뭐 했을 때 흩뿌려지는 피. 뿌린 거, 예. 이게 이제 뚝뚝 떨어진 피, 그 다음에 이거 흩뿌려진 비산혈은 이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탁자 그 인근에서 공격 행위가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렇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피해자의 상체 아래 바닥에 다량의 피가 고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복부 쪽이나 상체 쪽에 공격받은 거예요. 예. 그 엎드려져 있는 시체 상태에서 그 옆으로 피가 상체 쪽으로 피가 네. 이렇게 흥건히 흘러나왔다? 그럼 뒤집어 보면 어디 공격받은 게 나오겠죠. 그러나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죠. 일단은요. 초창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입과 코에 피가 묻어 있다?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입과 코에. 입하고 코에 그러면 주먹으로 때렸거나 네. 제압 과정에서. 네. 그죠? 그렇죠. 혹은 목을 졸라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돼갖고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출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탁자 위에 음료수 캔이 하나 있어요. 전자계산기 있고 비스킷이 있고 휴대폰이 놓여 있어요. 피해자. 이거는 일견 그냥 일상 어떤 일상이에요. 가게. 일상. 예. 예. 그러고 난로용 선풍기가 켜져 있는 상태라면 하여튼 일 과중에 어떤 경위로건 공격받은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의류 그 위에다가 스프링 노트 한 권이 발견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펼쳐져 있어 이렇게. 네. 스프링 노트가 펼쳐져 있어요. 그건 장부 같아요. 장부에 이렇게 장부 막 같아요. 적으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터넷도 연결된다 봤더니 연결돼 있어요. 오. 컴퓨터 인터넷 다 연결돼 있고 오디오 전화기 다 연결돼 있어요.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는데 다 온 상태예요. 켜져 있는 상태. 그럼 이거는 영업 중에 다 한 건 명확합니다. 이건. 예. 이건 명확합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예. 피해자 지갑하고 가방이 오픈돼 있어요. 뭐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갑과 가방이 오픈됐다면 이건 금품 강취해 간 거죠. 예. 숨겨놓고. 그럼 강도 살인일 가능성이 있죠. 이제 슬슬 나오는 거죠. 예. 그죠? 그리고 책상하고 서랍장도 조금씩 다 열려 있어요. 이건 뭐 좀 뒤졌을 가능성도 뒤진 있네요. 겁니다. 이거 물세컨이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자, 냉장고 열어봤어요. 네. 냉장고 안은 잘 정리정돈됐어요. 그럼 거긴 손댄 게 아니고요. 손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냉장고 안을 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아까 밖에 그 음료수가 하나 나와 있었죠. 탁자 위에. 아, 네네. 만약에 이 사람이 상용으로 네. 음료수는 대체로 자기가 먹던 거 먹죠. 항상 먹던 걸로 그렇죠. 먹죠. 예.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하고 책상 위에 있던 음료수가 동일한 음료수가 놓여 있는 경우는 대체로 본인이 먹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개연성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 밖에 있는 음료수가 냉장고 안에 없는 다른 전혀 이종의 다른 그 음료수가 있으면 누군가 가지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거는 그렇네요. 잘 계산해 봐야 돼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경찰은 그거 냉장고하고 대조 많이 합니다. 네네. 유추는 하려면 여러 가지 그렇죠. 봐야 되니까요. 자, 그럼 시신의 상태는 어땠느냐? 네. 아, 역시 뒤집었더니 네. 복부에 자창이 있어요. 약 2cm간의 자창. 복부. 네, 복부에. 그럼 복부 찔린 겁니다. 그러네요. 그 이후에 다른 곳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복부가 얼굴 부위에 코와 입에 이거 한 거는 맞은 것 같아요. 아. 제압할 때 일시에 때려서 한 거 아니면 뭐 칼로 한번 찔렀는데 안 죽으니까 마구 때렸거나 뭐 그랬을 이런 수도 가능성이 있네요. 있어 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봤더니 엑살흔이라고 그러죠. 엑살흔. 목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누른 엑살흔. 네네. 엑살흔은 뭐 경력이 좀 형사들은 금방 할 수 있어요. 현장 이게 가서 근데 보면 목에. 금방 올라와요? 이 자국이? 처음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나오는데 네. 시간이 경과할수록 선명하게 손가락 자국이 나와요. 아, 요로 가장 그 큰 손가락 자국은 어디겠습니까? 엄지손가락. 예.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눌려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엑살흔이 보이고 피부에 출혈이 있더라. 이게 이제 버둥거리면 까지는 거예요. 손톱에 의해서. 그런 이 열상이 온다고요. 목에도. 그다음에 스웨트를 입은 상태였대요. 세타. 겨울이니까요. 예. 그 입은 상태인데 세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타 위로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도 뻥 뚫렸겠죠. 네네. 그 칼자국하고 그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상처하고 네. 세타 뚫고 들어간 자국이.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되죠. 그죠? 그렇네요. 그리고 방어는 없더라. 그럼 이거는 일시에, 불시에 당한 겁니다. 예. 그죠? 발바닥도 깨끗하고 신발바닥에는 이제 혈흔이 뭐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적어도 발바닥이 깨끗한 건 질질 끌려다니진 않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네. 정리가 된 거예요. 살해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칼로도 찌르고 목도 조르고 이랬다는 그랬을 거예요? 가능성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추리를 해보자고요. 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24살 먹은 여성이에요. 아, 젊네요, 나이도. 나이도 어린 여성이에요. 엄마하고 같이 그 의류점을 운영한답니다. 화이트 아프리카를. 네네. 원래는 이 화이트 아프리카 이 매장을 엄마가 뭐 혼자 운영했대요. 아, 엄마가 하시던 네, 가게예요. 그런데 그 의류 도소매 네네. 대체로 아프리카 옷이에요. 아. 그랬는데 최근에 영업이 안 되니까 뭐 맞고 하다가 빚이 꽤 많이 늘었대요, 엄마가. 아, 운영하시다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딸하고 같이 운영을 한 거예요. 아마 종업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혼자 운영하면서. 그럴 수 네, 있죠. 종업원 같은 사람들 이제 다 정리해버리고 네. 딸, 딸이랑. 24살 먹은 딸하고 둘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주로 하는 게 아프리카 같은 데로 가가지고 그 옷을 주문받아요. 직접 가시는 거예요? 가요. 그러면? 가서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주문받아갖고 뭐 500벌 해줘. 이런 이제 샘플 가져가겠죠. 한국에서 생산되는 옷, 그 아프리카 형태의 옷을 네네네. 가지고 가서 쭉 이제 카달로그 이게 넘기면서 이거 500벌 그러면 이제 오다 받아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해가지고 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바이오 형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엄마는 그렇게 장사를 해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매장은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렇네요. 상가 쪽이 네. 없고. 그러니까
바이어 쫓아다니면서 주문받아갖고 넘겨주는 형태의 의료 도소매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게 큰 메인 건이고 이렇게 소매는 뭐 거의 네, 소매는 별로 그러니까 뭐 좋은 위치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상가 쪽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괜히 비싼 이제 그렇죠. 집세내 가면서. 네네. 실질적으로 엄마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그 옷 때문에 네. 오더 받으려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상태예요. 아 사건 전날에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저 딸 혼자 24살 먹은 딸 혼자 아유. 지키고 있다가 살해된 거예요. 엄마 이거 청천벽력이죠, 이거. 응? 그러면 신고자 경찰이 제일 먼저 따지죠. 아까 외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피해자의 남자친구예요. 아 남자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갔다가 애인 찾아서 갔다가 죽어 있는 거 발견하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국인이 전화한 거예요. 발出신고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층짜리 일반 주택을 개조해 가지고 간판 놓고 네. 간판은 꼭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네요. 네. 아주 후미진 곳이라서 저 일반인은 도저히 옷매장으로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럼 아는 사람만 온다는 예. 거예요? 네. 출입문 때려부시고 들어가는 흔적 없었잖아요. 예. 그런 거 등등으로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거나 네. 아니면 아니면 이미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매장에 누군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자, 아까 저 선풍기형 난로가 탁자 쪽을 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음료수인데 이게 마운틴뷰라고 아시죠? 네네. 마운틴뷰 이 비스켓 그다음에 이렇게 놓여 있다. 네. 요거는 그거 놓고 누구하고 대화한 거야 이거. 그럴 수 접대한 있죠, 거예요. 지금. 예. 냉장고에 없는 음료수는 사가지고 왔거나 그 사람이 들고 왔거나. 예. 접대하려고 근데 접대하려고 밖에 나가서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마운틴뷰 같은 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손님 접대를 하려는 요량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비스켓도 있겠네요. 놓여 있고. 예. 음료도 놓여 있고. 외국 식용유도 있고. 네네. 식용유 뭐 음료수 네네. 있고. 그래서 누군가 함께 이거 대화한 거다. 대체로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높죠. 예. 요렇게 본 것 같아요. 그 옷매장 바닥에 여러 벌의 옷이 쫙 펼쳐져 있다. 그럼 막 매달리거나 뭐 이런 흔적이겠죠. 네. 탁자 위에 매상 관련 장부 놓여 있고요. 네. 기지한 흔적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면담 혹시 손님으로 온 사람이 앉아가지고 음료수 대접하면서 비스켓 대접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렇게 적는 장부. 지금 교수님은 저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그러니까. 주인이고 누가 와갖고 그게 막 뭐 50벌이요? 그러면 단가로 얼마고 뭐 어쩌고, 이럴 수도 예, 있잖아요. 지금. 전자계산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면식범이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했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또 외국 잡지 같은 것도 또 이렇게 그 안에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더 외국인 사람의 가해자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추정은 계획적으로 침입한 건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네. 열려 있거나 열어준 문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음료수 접대 받으면서 먹었던 사람이고 장부에 뭐 기재하면서 했다면 거래 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네요. 거기는 일반적인 여러 특성을 볼 때는 외국인이 개연성이 높고 예. 그래서 이건 그러면 계획적일까? 아니면 우발적인 어떤 그 강도가 들어와서 돈 뺏어가려고 했을까? 이것도 구분해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봤어요. 책상 서랍이 오픈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열었다가 닫은 흔적이 있어요. 피해자 가방하고 지갑 다 뒤진 흔적이 있죠. 예. 그다음에 피해자하고 좀 다투는 과정에 얼굴 때린 것 같아요. 여기서 터졌잖아요. 피가 났으니까요. 예. 그래서 낙하혈은 비산혈은이 이 바닥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예리한 칼로 복부를 한 번 찔른 거란 말이에요. 이래요? 예, 네. 이래 한 번 딱 자국밖에 딱, 안 나오니까요. 네. 그거 보면은 흉기가 현장에 있다면 그 집에 있는 걸 썼겠죠. 네네. 그러면 우발에 가깝죠. 그럴 근데 안 가능성도 보여요. 흉기 안 보여요. 없어요? 도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들고 왔을 개연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계획했을 가능성. 예, 그러면 이건 계획범일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겁니다. 네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네네. 종합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지리감이나 연고감이 있는 외국인이 그럴 가능성 칩니다. 바이어를 가장해서 침입, 이 집이 거의 바이어하고 상대하니까 네네. 소매보다는 네. 바이어를 가장해서 침입해서 살해했을 가능성 첫 번째. 첫 번째. 예. 그죠? 두 번째는 그냥 단순 그냥 자연스럽게 기회형
예, 예. 이렇게 봤다가 여자 혼자 있으니까 그냥 내국인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강도하고 그 지갑 뒤져서 가져갔을 가능성 두 가지가 그것도 되겠죠. 있을 수 있죠. 물론 예. 일본이 더 높아 보여요. 환경이라도 여건을 볼 때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네. 그래도 내국인 단순 강도일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장 증거물 수사를 해요. 엄마하고는 연락이 계속 안 됐었답니다. 처음에. 아프리카로 아프리카로 가 계시니까요. 또 그 엄마 그 전화번호를 잘 기거하는데 뭐 아프리카 알 가가지고 수도 그러니까 없죠. 예. 그 어렵게 이제 연락이 됐대요. 진짜 힘들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락 닿으려고요. 딸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양반은 아프리카 가서 바이어들 막 설명하고 댕기고 그러는 거지. 아유. 사실 이거 전화해가지고 딸이 사망했다는 말 해주는 것 자체도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형사들 중에서도 아주 고참 형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말을 통보해 줘야 돼요. 이거 쫄병한테 시키면 다짜고짜 쓰러져요, 얘기하면 쓰러져. 그럼요. 쓰러져요. 아휴. 뭐 이제 이를테면 뭐 따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보다도 뭐 다른 얘기 빙빙 돌리시면서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따님이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 슬라이딩 네,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뭐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지 조금씩 마음의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유 이거 이런 말을 설명할 어떻게 때 진짜 해요.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하면 쭉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상대가 죽었어요. 이렇게 네. 입에서 나와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조금 예, 형사 입에서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머니 아유 좀 죄송한데 정말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따님한테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돌리면 뭐 몇 번 얘기를 듣다가 그럼 우리 딸이 죽었다는 그래요. 얘기예요 하고 이렇게 나오면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거를 그냥 그래야지. 대짜고 짜서 따님이 살해돼가지고 지금 전화 드리는 겁니다 해버리면 쓰러지죠. 그분 주저앉아요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형사할 때는 그 사망 사실을 통보하는 사람은 팀장급 이상으로 아예 그 지정을 했어요. 그 팀장급 이상이 부득이한 경우에 그 다음에 고참 순으로. 좀 이렇게 연륜이 있을 수 예, 있는 절대 막내 형사가 저 살해 사실 통보하는 거 못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어렵게 정말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입국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뭐 정신없이 돌아오겠지 뭐. 근데 이제 이분이 전화 통화를 통보를 하면서도 또 일단은 그분이 들어오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입국하는 데까지. 예, 그러면 그 전에 수사 멈출 수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들을 수 있는 건 이왕 전화했을 때 다 듣는 게 좋습니다. 이왕 말 나왔을 때. 어머니한테 슬슬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겠죠. 네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대요. 뭔데요? 본인이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날 네. 나이지리아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네. 가게를 찾아와 가지고 네. 마주 앉아서 딸하고 옷 계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니까 딸이 막 그냥 희색을 하면서 그냥 엄마 오래간만에 우리 큰 건 하나 성사될지도 몰라 기대해.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기대해. 막 이러면서 딸이 즐거워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자기는 아프리카로 출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뭐 딸하고 대화했던 그 사람 나이지리아 사람 그 사람이 사건에 개입됐을지도 모르겠다. 가능성 있는 사람은 다 얘기를 해줘야 돼. 기억을 더듬어서. 그렇죠. 어머니 네. 입장에서는 또 경찰이 그렇게 진술하도록 유도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없어진 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 피해자는 사망했으니까 엄마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 원래 장사 미천이라는 게 있잖아. 네. 매장에는. 네. 얼마 정도 현금이 있었습니까? 네. 그거 물어봤어요. 엄마가 얘기하기를 수표 포함해서 한 260만 원 정도는 늘 있다. 가게 항상 내가 떠나오기 직전에 가게에 뭐 한 26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도매집이니까. 그러니까 예, 응.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그거 들었죠. 그러면 그 현장 가가지고 봤을 때는 지갑도 열려 있고 가방도 열려 있고 서랍 같은데 다 뒤져봐도 돈 260만 원이 없잖아. 그럼 그럼 가져가. 범인이 가져간 거잖아. 예. 이건 강취 맞아요. 이건 일단은 네. 예.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들은 추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지리아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추리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문제는 이 당시만 해도 외국인은 지문 수사가 안 되잖아요. 2010년경인가 그때부터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날이 나기 시작했죠. 네. 그 이전에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아니 본인 또 권유하지만 싫다고 그러면 본인이 싫다고 하면 강제로 안 찍었어요. 네.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거든요. 지금 네, 이게 네. 외국인 지문 날인 제도가. 네. 그리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은 지문 아예 안 찍고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네. 그죠? 그러면 어. 그러면 외국인이 범죄자 깝깝한 거 이거 깝깝해요. 이게 막 지문이 나와도 지금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제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돼서 분류를 했는데 네. 안 나오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미성년자거나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거나. 지문 떠도 안 나오면 인적사항이. 와. 그러면 이게 지문 수사가 진짜 이 외국인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게 진짜 암초예요, 암초. 요즘엔 그러네요. 다 들어올 때마다 하니까 이제 편합니다만은. 네네. 근데 오래전에 들어왔고 불법 체류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아직도 그거 걔들이 네. 사고 치면 못 찾아요, 우리가. 그리고 뭐 미립국하거나 이런 사람 미립국이야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예. 특히 이 서해상을 통해 가지고 미립국 많이 하잖아요, 중국 쪽에서. 예. 이거 애매기는 거예요, 애매기. 그다음에 동남아에 화물 선박 같은 게 들어와갖고 거기에 먼 바다 우리나라 먼 바다에다가 배 대놓고 이쪽 우리나라 밀수 조직하고 연계돼가지고 갈아타기. 이 사람들이 배 어선으로 타고 가고 그 사람들 어창에 집어넣어서 데리고 가고 육지에다가 내려주고 그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면 지문 안 나와요. 그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정말 나쁜 짓인 거예요. 맞아요. 어? 어떻게 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은 지문 수사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아이고. 그렇지만 뭐 경찰이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수거해온 장부를 살피는데 장부에서도 제일 먼저 경찰이 보는 건 지문이에요. 일단은요. 예, 예. 지문 검사도 하고 그러다가 그 지문 검사 사실 목적으로 장부 들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내가 보면 이 사건을 했던 유 형사가 네. 용산경찰서 이제 이 유 형사인데 네. 상당히 샤프한 형사예요. 내가 볼 때. 칭찬 많이 해주고 싶어요. 네. 이 사람이 지문 때문에 가져온 장부를 뒤적뒤적 하면서 넘기기 시작했어. 보신 거예요, 내용을. 매일매일 이제 쓰잖아. 12월 1일, 2일, 3일 뭐 거래 내용 이런 영업 거 장부는 쓰잖아. 빠뜨릴 수가 예. 없죠. 예. 그러니까 쭉 넘기다 보니까 12월 4일자 기재된 장부 내용하고 예. 그러면 12월 4일 그 뒤로는 이제 백지야. 예. 12월 아까 5일 날 사망했잖아요. 네네. 근데 12월 그 전날 예. 그 엄마가 얘기했던 나이지리아 사람 왔을 때 뭐 그 장부 놓고 앉아갖고 네네네네. 얘기했었다고 그랬잖아. 전날. 기대하라고 큰걸한다고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12월 4일이거든요. 네네. 그날까지는 장부가 기재돼 있고 그 다음 날을 12월 5일 날 죽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12월 4일 날 장부를 썼으면 네. 그 뒤에 여백이 있는 뒷장에 네. 이 볼펜으로 누르면 12월 4일자 그 날짜가 그게 네. 그 백지에도 똑같이 나와야죠. 이렇게 눌렀었으니까. 예.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와. 근데 유형사가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12월 4일자 써 있는 이 글씨하고 네. 그 뒷장에 있는 글씨가 달라. 뭐 필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필적이 다르고? 아니라 내용이 다른 달라요? 거지. 내용이. 그럼 뭐예요? 그렇잖아. 12월 4일 날 내가 눌렀었으면 그 다음 백지에도 있어야죠. 눌러쓴 그 글씨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 예, 이 글씨는 12월 4일 글씨 여기 써 있는 거하고 밑에 백지 있는 거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글씨가 다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이게 뭐지? 아니 그리고 글씨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써 있던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 사망한 여성의 필적도 있고 제3자의 필적도 있어요? 이 백지에는 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복원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면 누가? 12월 5일 날 있었던 거를 뜯어간 거지 그 중간에 한 장을. 그렇죠. 이거 12월 4일 거면은 12월 4일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내용이라면 앞장이 하나 12월 5일 게 있었던 거고 그 내용이 여기 여기에 백지에 지금 찍힌 적혀 있는 거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저건 형사 없어진 촉입니다 거고. 이게. 예. 와. 그러면 이거 찢어갔다고 본 거예요 이게. 와, 정말 매일 육안으로 보고도 확인을 했어요. 얼마나 눈이 이제 나는 제대로 못. 근데 이제 육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형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일단 그 생김새가 다르다, 모양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형사는 네네. 정밀하게 할 필요인데 이제 이거는 불을 끄고요. 네네. 빨간 그 적외선이나 이제 사광선 봉 같은 게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비스듬히 놓고 이렇게 비치면 글자가 정말 보여요. 네네네. 그 이제 사광선 관찰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네. 그걸 이제 형광등 아래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되거든요. 네. 누가 봐도 들리더라는 거예요, 유형사가. 유형사가 이거를 딱 발견을 해서 우와. 이거 분명히 12월 4일자 그 뒷장에 백지에 나올 얘기 이 글씨 달라. 이거 누가 중간에 한 장 떼어갔어요. 12월 5일자 거.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충 보니까 네. 알파벳으로 J. J. 어쩌고 써 있어요. J. 네. J 뭐 이렇게 뭐 영어로. 네. 그건 보여. 네. 그런데 12월 4일자 거기에는 J 어쩌고 이런 게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거 12월 5일자 앞장을 어떤 놈이 이거 찢어왔다 이거 범인 새끼 혹시 지 정체가 탄로날까봐 이거 뜯어간 거 아니야?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망 날짜가 12월 6일이니까 12월 5일자 거 찢어간 것 같아.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거 외국 바이어하고 상담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 그거 찢어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형사들이. 가능성이 높네요. 네. 이거는 유형사의 매눈입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네. 와. 그래서 복원합니다. 복원. 저 찢겨진 종이 뒤에 그 이제 그 페이지 그 네네. 백지에다가 그 이제 그 눌러서 쓴 흔적이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예. 그거를 재생하는 이제 문자 복원을 시도를 해요. 네네. 이건 감정 의뢰를 했어요. 근데 네. 내가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우리 일선 있는 형사들 이거 하면 안 돼. 나도 이것 때문에 오류를 많이 겪은 사람인데. 뭔데요? 예, 이렇게 지금 그 뒷부분에 백지에 글씨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필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연필을 깎아서 네. 이렇게 그 뒤에 그 형사들이 칠해요. 이렇게. 그러면 글씨가 나오기는 해요. 네네. 근데 그거 맞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네. 그거 감정 의뢰를 해야지 본인이 하는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은 글씨를 발견 못할 수도 있고요. 네네. 잘못하다가 진짜 증거물을 훼손시킬 수도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저 엄청 많이 하고 제가 오류도 많이 겪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제가 실수한 거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백지에다가 막 연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찾았어요. 네네. 글자를 찾았는데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난해해서 나중에 보니까 네. 조그만 글씨 진짜 그 아라비아 숫자 딱 하나 이자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사건에서 네. 그걸 나는 못 찾았던 거예요. 이 연필로 긁어 손으로 하시느라고. 아이고. 그 바람에 고생을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정밀 감정을 맡겼더니 이자를 찾아내 가지고 사건하고 연결을 해서 해결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형사들 많이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거 형사들 저 뒷장에 백지에다가 연필 사다가 막 이거 하는 거 안 해야 됩니다. 발견하는 것만으로 할 거 다 했어요. 여기서도 그게 아마 J자까지만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아마 칠했던 것 같아. 이거 여기도 칠은 했어 내가 보니까. 일부 조금 이렇게 하다가 J자 나오고 앞장하고 틀리니까 이거 문제 있다. 그래갖고 바로 감정을 했어요. 감정 의뢰 이렇게 보통 보내면 네. 금방 주셔요? 금방은 안 돼요. 그것도 상당히 정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사님들이 마음이 급하시니까 급해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형사들은 그 감정 의뢰 찢겨 나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정 의뢰 그 보내면서도 혹시 찢은 거 그 근처에 쓰레기통에 또 버렸을지도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또 그 동네 일대에 있는 쓰레기통은 다 뒤졌대요. 혹시 있나? 찢은 거 그 혹시 일부라도 있나? 고생은 해야죠. 해야 되겠죠. 그 이제 그 다 수색했다고 그러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아까 이제 켜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컴퓨터 분석 작업도 해봐요. 마지막 로그 기록을 한번 봐야 돼. 마지막 로그인 혹시, 기록. 예.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 처음에 로그인 들어간 거, 그다음부터 또 켜져 있는 상태 현재 시간까지 하면 그 시간대에는 사람이 있었던 나오잖아요. 거니까요. 예. 로그인 기록 보고 이메일도 다 살펴보고. 예. 혹시- 장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한글 문서 다 봐야 돼요. 꼭 봐요. 한글 문서. 한글 문서는 왜 예전에 작업했던 거 다시 들어가서 찾을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다음에 엑셀 문서도 당연히 보겠죠. 보겠죠. 네, 또. 그런 걸 검색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역시 유형사 엄청 똑똑해요. 와. 이런 형사는 진짜 욕심난다니까. 뭐에 있어요? JPG 그림 파일을 하나 찾았어요. 그림 파일이요? 컴퓨터에서? 네, 네. 그림 파일 찾았는데 12월 5일 날
12월 5일. 5일. 12 쓰고 슬러시하고 12월 5일이에요. 지금 없어진 장부의 그 날짜. 맞아요. 12월 5일. 네. 거기에 저 영어로 J, 오. J-A-Y, J가 J. 딱 나온 거니까 아까 J 한 글자 찾았는데 거기에 네. AY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와. J 네. 019-8940에 땡땡땡땡 전화번호 딱 적혀 있어. 전화번호까지요? 네. 이거는 아마 피해자가 입력한 것 같아. 엄마가 입국 가기 전에 나이지리아 사람하고 뭐 하는 거 봤다고 그랬잖아. 네네. 면담한 이후에 그걸 정리해서 아마 제 그림 파일로 한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뭐 합계 네. 640만 원. 네.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 놨어요. 오. 요걸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J가 나오니까 J자하고 여기에 촉이 딱 오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장부에 썼던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그림 파일 입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부의 필은 감정 아까 네네네. 보냈잖아요. 네네네. 그 글씨하고 같고 또 내용이 그거하고 같으면 그럼 그게 그거죠. 그거면은 그걸 사망하기 찢어갔다는 거잖아요. 직전에 작성됐던 장부 그걸 찢어간 거 아니야. 그렇죠. 같은 내용이라면 범인이 범행감 주려고 이거 찢어간 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스캐닝 그 파일도 또 국과수에 감정을 해요. 아, 대조해달라고. 대조해달라고. 그 뒤에 안 나오는 거하고 같은 건지 내용이 네네. 봐달라고 또 감정을 해요. 네. 그러는 한편 J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이제 찾아야죠. 나왔으니까. J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네.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01018, 019 뭐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태원 일대에 이제 탐문수사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휴대폰 통화 내역도 확인을 해도 이제 보내죠. 이 연락처 확보가 됐으니까요. 예,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간 겁니다. 자, 와. 그러면 이 사건 수사는 상당히 이제 많이 진전이 됐어요. 네. 국과수에서 회부가 왔어요. 막 수사하고 있는데 탐문하고 있는데 네. 그 재생 문자, 네네. 재생 문자하고 컴퓨터 스캐닝된 거 그거 있잖아요. 네. 재생은 아까 그 백지에 그 눌러 쓴 자국, 그 재생 문자하고 아까 그 JPG 그 사진 파일. 사진 스캐닝한 거 네. 사진 파일하고 내용이 일치해요. 아 그럼 맞네요. 내용 찢어간 일치해. 그 내용. 이건 확실히 범인 J가 찢어간 거예요. 찢어간 거네요. 네, 예. 이건 그 찢어간 놈이 범인이니까 이건. 그렇죠. 예. 이제 검거만 하면 돼요. J라는 놈. 그 전화번호까지 다 나왔잖아. 예, 예. 문제는 이태원에는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얘들이 뭐 하나씩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모아가지고 A, B, C가 돈 모아서 하나 그 방어도요. 집주인한테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산다고 거짓말하고 5명씩도 어울려요. 근데 집주인 잘 못 알아본대. 어차피 까움한 사람이 계속 교대로 들락날락하니까 잘 못 알아본다더라고. 그런 짓들 헌대요. 아이고.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 불법 체류자도 엄청 많고. 네. 예, 이거 수사하는 거는 정말 난해하거든요, 경찰이. 그래도 열심히 담문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좀 떨어진 해방촌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산다는 거예요. 허름한 집에서 아까 집값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예. 여러 명이 짝져가지고 이렇게. 예, 예. 그런데 걔들이 그 즈음에 이 비디오 가게에서 저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빌려다 본대. 아 그래요. 네. 아. 그것도 탐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취득을 한 지식이에요. 팁이네요. 네, 저 예, 예. 팁이에요. 그래서 해방촌 쪽에 이제 가서 집중적으로 이제 탐문을 하면서 네. 야 비디오 가게 탐문하자. 비디오 가게 가면 지 이름 적고 전화번호 남겨놓죠. 적어놓고 빌려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를 찾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그 얘기가 돼서 형사들끼리. 예. 그래서 비디오 가게 진짜 발 그냥 발품 파는 거죠. 그 동네에 있는 비디오 가게 다 뒤지는 거죠. 비디오 가게 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 비디오 가게에서 제의를 하나 찾았어요. 찾았어요? 장부에서. 네. 비디오 가게도 장부 쓸 거 아니에요. 그럼요. 비디오 누가 빌려주면 빌려보고, 예. 제의가 하나 나와요. 뭐 근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제의가 하나 나온 거예요. 제의가 딱 나오니까 제의가 전화번호를 봤더니 019-8940이 땡땡땡 같은 거야. 그럼 맞네. 오씨 이거 맞네 이놈이네. 그런데 그 집을 알아냈어. 네. 그 집 주소 적었으니까 집 알아내서 거주지가 잠복해요. 어휴. 급습해서 뛰어들어갔다가 없으면 그 자기들 동료들끼리 쭉 붙어 살기 때문에 예. 경찰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그때 연락해줘 갖고 절대 못 잡아요. 벌써 다 이게 내빼죠. 특징이에요, 특징. 예. 그 외국인 범죄 할 때는 특히. 그래서 섣불리 그 치고 들어가는 것도 못 해요. 그 선택한 게 잠복이에요, 잠복. 들어오나. 사진 딱 그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한 팀은 또 잠복시켜놓고 한 팀은 이제 휴대폰 아까 통화내역 그 조회했잖아요. 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휴대폰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휴대폰을 이 사람한테 파는 대리점이 있을 것 같아. 어디서 개통됐는지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또 저 탐문을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판매업자가 나와요. 그 판매업자한테 쫓아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J 관련돼서 물어봤더니 맞다 나 이 사람한테. 맞대요? 네. 휴대폰 팔았는데 나이지리안 맞다. 네네. 그럼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 아예 나 휴대폰 팔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몰라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J를 알만한 사람은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경찰은. 잠복은 하고 있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 그 판매업자를 찾은 거고 또 외국인들한테는 또 외국인 전용으로 휴대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그 업장을 찾아가서 이제 네네. 예, 나이지리아 사람이라는 팁은 확실히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네요. 이제 딱딱 맞아 거의. 떨어지는 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걸 하나 또 취득을 하는 거예요. 뭐였는데요?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휴대폰 그 가지고 있어봐야 통화 내역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놈이. 아, 예, 예. 걔들은 휴대폰 안 써요. 수신용으로만 써요. 받는 용도로. 받는 용으로만 쓰고요. 돈이 없으니까. 아. 그럼 그 전화는 걸을 때는 전부 다 공중전화 가서 걸어요. 아, 핸드폰으로 하면 비싸니까. 네, 전부 다 공중전화를 씁니다. 그 얘기를 팁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내용이. 그렇지. 경찰이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아까 잠복하고 있었죠. 그놈 집. 네네. 그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를 전부터 뽑아. 아. 현황을. 그래갖고 거기서 또 잠복해. 거기서 전화 걸러 언젠가는 올 거니까. 네. 더더군다나 그 휴대폰은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었는데 분명히 해방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아. 예, 예. 근데 복잡해서 어디로 댕기는지를 못 찾는 거야. 그게 왜 기지국이 이렇게 또 한 덩어리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거 저 공중전화 박스 한 10군데 선정해서 거기서 대기하자 잠복하자 이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갔고요. 다행히 이제 그 휴대폰을 이동 경로는 나왔어요. 실시간에 위치는 나오니까요. 네네네. 그래 그런 거를 당일날 살인 사건 이후에 휴대폰 위치를 봤더니 처음에는 저 이놈이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태원에 있는 녹사평역으로 가요. 네네네. 녹사평역으로 가더니 이제 그건 또 CCTV 추적이었겠죠. 예. 녹사평역에서 한남동 해방촌. 해방촌이요? 그러니까 주거지 네. 있는데 그걸로 간 거니까 범행하고 바로 주거지 간 것 같아. 아. 해방촌. 네네네. 그걸 간 다음에 거기에서 동두천으로 가는 게 나와. 경기도 또 동두천. 예. 동두천으로 가더니 동두천에서 다시 안산으로 가는 게 나와. 뭐 안산까지 가요? 네, 이렇게 이태원 그에서 녹사평 범행 현장에서 아까 이태원 이동이었죠. 네. 범행 후에 녹사평역으로 가서 녹사평역에서 한남동 해방촌으로 가고 네. 해방촌에서 동두천 경기도 동두천으로 뚝 떨어진 데로 오는 네. 거예요. 동두천으로 오더니 동두천에서 안산으로 약간 관계 나와요. 범행하고 나서 조금 떨어진 데로 어디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한 지도 걸로 불안하니까. 보이네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경찰이 뭐 CCTV나 여러 가지로 보니까 네. 안산으로 동두천에서 안산으로 갈 때는 택시를 썼어요. 오, 택시를 이놈이. 타고 갔어요? 예. 네, 그거는 확인을 해보니까 택시 난방을 나서 확인해보니까 강취한 수표를 사용했어요. 아, 그 수표 가게에. 포함해서 260만 원 있었잖아요. 네네. 그 훔쳐간 강취해간 수표가 사용이 됐어요. 이건 택시사. 뭐 이거 거의 이러면 뭐 볼 것도 없이 예, 범인이에요.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얘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나 하고 이제 기착지 네. 보니까 여전히 안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아까 해방촌. 그 해방촌 가서 잠복 근무하고 그 앞에 공중전화 이거 찾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공중전화 찾아서도 안 돼. 안 되네. 현재 이 새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는 공중전화 네, 찾게 네. 해야 돼. 그럼 안산의 기착지야 이놈이. 네. 그 안산으로 다 옮겨. 아, 다 옮겨가지고 그 휴대폰이 뜨는 데마다 쫓아다니는데 항상 늦지 한 걸 없이.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다가 안산에 있는 건 분명하다. 네. 그 정도까지는 나왔고 어느 정도 섹터까지는 나오지. 예, 예. 뭐 여의도 입구라든지 이런 정도는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쭉 통계를 내보니까 요 놈이 생활하는 생활구역 그 기존 여기 원이 그려져. 반경이 이렇게 반경이 나와요.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 공중전화 쓴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휴대폰 가게 갔던 게. 야 여기에서 뱅뱅 도르니까 여기 뱅뱅 도는 요 지점을 중심으로 공중전화 전체를 싹 뽑아. 그 공중전화 다 도출을 했어요. 10개 정도 선정했어요. 네네. 거기서 딱 잠복근무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중전화 제대로 된 잠복근무지. 아까
해방촌에서 공중전화 잠복근무한 거 쉴 데 없이 한 거지. 안산에 있었으니까요. 안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10개 공중전화 잠복근무를 했어요. 네네. 이게 뭐 사실은 그거 할 때 아이씨 이 형사들이 그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뭐야? 야 나이지리아 사람들 다 똑같이 흑인인데 그러니까요. 누가 와서 쓰는 걸 우리가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냐. 또 가까이 못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없고 이거 진짜 미친 짓 아니야? 이러면서도 투덜투덜하면서 잠복을 했대요. 근데 잠복 3일째 되는 날 오, 예. 인상착의가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한 형사 눈에 볼 때는 비슷한 외국인이 공중전화 부스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예. 그때 예. 그걸 발견하고 와서 얼굴을 보려고 했으면 내뛰었을 거야. 그렇겠죠. 여기 하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싹 쫓아가서 갑자기 뒤에서 제이 하고 불러버린 거야. 아, 본인 맞는지. 깜짝 갑자기 놀라서. 그냥 뒤에 가가지고 어이 제이 그래 불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이가 아니면 제이 부르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안 쓰지. 네. 벌떡 뒤돌아보더라는 거야. 더더군다나 사람 죽이고 죄진 놈은 반응이 엄청 소스라쳐요. 지 이름 부르면. 깜짝 놀라죠. 제이 하고 갑자기 와서 막 소리 지르는 모양이야. 네. 그 형사가 똑똑한 거예요. 이 새끼 딱 보더니 그냥 화들짝 놀래갖고 보더니 냅다 뛰더라는 거야. 이거 뭐 하긴 게임 끝난 맞다. 거야. 잡기만 하면 돼 그 새끼 이제. 근데 워낙에 잘 뛰어가지고 무지하게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 원래 흑인들이 달리기 잘하잖아요. 엄청 잘하잖아. 네. 근육이 근데 좋아가지고. 다행인 거는 네. 그 새끼가 도망을 계속 가는 데가 다음 공중전화 지점이야.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잠복 근무하고 있는 형사들. 와, 다행이다. 그래서 저놈 잡아 소리 질러하고 여러 명이 합류해가지고 잡았대요. 어우, 다행이다. 그래서 검거를 했어요. 자, 게임 끝났죠. 잡았어요. 네. 네. 그러면 자, 이 사건은 그럼 그 진상이 어떻게 될까? 일단 긴급 체포한 거예요. 네. 이 새끼는 잡자마자 뭐 무작정 난 몰라요. 이제 한국말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네, 갑자기. 난 몰라요. 막 영어 씹으리고 아프리카 원어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무비권 행사에 또 입탁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온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무비권 행사하는 거 배워요. 잡혔을 때 말하지 불리하면 말라고. 무비권 행사, 지네 나라 말 쓰거나. 에휴. 그건 뻔한데 그 이제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외국인이 많은 동네에서 근무하면서 하도 내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한 6년 가까이 됐는데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자기는 막 콩글리시만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어설픈 영어로 하다가 네. 애새끼 연 먹으라 해가지고 일부러 약 올리려고 막 욕을 해서 한국말로 이 개새끼 쇠새끼 뭐같이 생긴 새끼 막 욕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서 얼굴 표정 살펴보는 거야. 알아듣나 안 듣나. 알아듣나 알아듣니까 이 새끼 집안으로 말이야 외국에 다 놔두고 있는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외국에 막 욕을 막 하니까 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야. 알아듣는 거잖아. 다 알아듣는 거네요. 그런 테스트 해본 적 있네. 아유. 하여튼 저 무비권 행사하는 거예요. 아우. 그렇지만 오리발 내밀고 부인하고 무비권 행사하지만 경찰이 아까 마운틴 뷰 네네, 캔 음료. 하나 거기서 지문 채취했는데 네.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제대로 안 나온 안 거야. 나왔죠. 지문 분류가 안 된 거야. 거기 있는 거하고 이놈 잡았으니까 이놈 지문 찍었을 거 아니야. 이제 잡혔으니까요. 예. 잡혔으니까 이놈 찍은 거하고 그 캔에 있는 거하고 대조해 보니까 일치해. 그럼 거기 간 것도 맞고. 처먹으면서 예. 거기서 앉아 있었던 거야 이게. 예. 그거 딱 추궁했어요. 거기에다가 네. 요 새끼가 그 해방촌에 자취방 그 친구하고 있었던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경찰이 들어가갖고 비닐봉지를 하나 찾았는데 네.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미세하게 묻어 있는 게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손에 피 묻은 손으로 아마 칼 네. 이런 그 소지품을 싸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아, 그 과정에서 네네. 묻고 어쨌건 어떤 형태로건 그 옷을 갈아입거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네. 비닐봉지에 그 피해자의 혈흔이 아주 조금 묻어 있는 걸 경찰이 발견했거든요. 아휴. 그거는 피해자의 혈액인 걸로 나왔어요 분소. 그러면 뭐 네. 펜에서 지문 일치하지. 그거 들이대니까 이 새끼 다 풀었어요. 아, 네. 결국은 불었는데 그러면 제이 이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예. 이 새끼가 2002년 10월경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2002년. 한 아까 1년? 사건 난 거는 네. 2003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년 전에 들어왔는데 상용 비자로 들어왔대요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는 이제 안 안 나간 나가서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등록증이 안 나오죠. 그 불법 체류니까요. 예, 외국인 등록증 안 나오면 우리나라 취업 못 해요. 네, 그렇죠. 취업 못 하죠.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지. 네. 그러니까 이 새끼 강도 결심한 거예요. 아휴. 어? 자, 그러면 그 화이트 아프리카 그 옷가게는 네. 어떻게 알았냐? 예전에 나이지리아 지 동료하고 의류 구입하려고 간 적이 있대요. 거기. 가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잘 알잖아. 인적이 뜸한 골목길에 있고 여자들만 있다는 거. 네, 네. 그때 엄마하고 딸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범행이 아주 용이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작심을 한 거네요. 작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의 옷을 구입하러 온 그 이제 바이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들어가 갖고 시장 조사하러 왔다 그러면서 앉아 갖고 이제 그 시켜놓고 네. 음료수 접대 받아가면 비스켓 처먹어가면서 640만 원어치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딸은 엄마 큰 건 안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부 구조 싹 살펴본 거야. 아, 서랍 있고 금고 있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야. 지갑도 사전 받고. 답사한 거예요? 다 사전 답사까지 한 아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인근에 가서 그 마트에서 과도를 구입했어. 아까 사례도구. 2cm라 그래서 네. 작은 칼이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옷가게에 가서 전날 그렇게 하고 이제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 딸하고 피해자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는 순간 이제 뒤쪽으로 가가지고 오른쪽 방향에서 이제 오른쪽 손 그 과도로 그냥 그 복부를 한번 찌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러지고 반항하니까 이제 목 졸라서 목을 조른 거예요.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때린 것 같고 어머. 목을 한 6분 정도 졸라서 살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새끼가 책상 서랍 핸드백 안에 있는 현금 등등 해갖고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260, 한 20만 원 더 있었어요. 그 정도를 강취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범행하기 전날 상담했던 내용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막 적었잖아요. 자기 지 인적사항. 필체도 있어 거기에 뭐 저 인적사항 적어주세요 하니까 지가 이렇게 써준 것도 있고. 연락처도 적어놓고. 연락 주셨고 또 그분이 피해자가 또 뭐 옷까지 적어놓고 이 내용이 있는 거야. 이 새끼가 죽여놓고 돈 훔쳐갖고 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심받겠다. 그거 네. 장부에 지 이름 나오면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지 이름하고 전화번호 나온 거 찢어. 그거 들고 이제 그 해방촌에 그 친구랑 같이 거처하는 데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피 묻었잖아요. 옷에. 그 옷 갈아입고 칼하고 장부를 봉투에 싸가지고 대문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동수천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동수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안산으로 갔는데 그 안산으로 간 거는 안산에 친구가 그 취업시켜준다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강도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이놈 사용하고 나면 그 현금 뭐 수표 이건 다 압수를 했고요. 아니. 이렇게 사건이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은 정말 3시간 대화하고 언제 찌를까?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계속 방심하는 사이에 충분히 얘기하고 뭐 좀 보여달라고 했겠지. 샘플로 그러니까 뭐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쫓아가서 행거 뒤편에서 공격한 거죠. 이 피해자분은 그것도 모르고 계약된 신났죠. 줄 그냥 알고 신났지. 얼마나 좋으셨을 거야. 그 전날 이미 뭐 640만 원 얘기 나왔지.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겠어.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일부러 외국들이 좋은 음료에. 마운틴뷰 그 음료수도 갖다 놓고 비스켓도 준비하고 한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처먹고 처먹고. 칼로 찌른 거 아니에요. 이 새끼는 외국인 범죄 관련돼 갖고 형량은 제가 조사 못했어요. 근데 많이 받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형사에게는. 그게 항상 이 화나는 일이긴 한데요. 이거는 용산경찰서 그 유형사가 유봉열 경사예요. 아까 그 매눈. 뒷장에 찾아내서. 유봉열 경사고 특히 이 사건은 과학수사팀의 정운성 형사가 잘했어요. 수사를. 그렇게 잡아서 검거했는데 요 놈은 이름이 제이가 아니고 이제 저스틴입니다. 저스틴. 31살 먹은 남자인데 저스틴 휴대폰 전화 개통자 이름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제이는 위조 여건 속의 가명이에요. 가명. 저스틴이 본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이나 저스틴은 같은 놈인 거예요. 위조 여건 속에 있는 위조 여건으로는 제이라고 썼던 것 같고요. 네. 이 나이지리아 애들이 특히 그 위조 여건, 위조 지폐를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이상하게 아프리카 쪽에서 와서는 그렇더라고요. 몸캠 피싱 같은 것도 나이지리아 쪽에서 털을 잡고 하는 놈들이 제일 많죠. 압도적으로. 참고로요, 이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필로 뒤에 벅벅 긁어갖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거 안 해요. 필은 이제 연필할 때 필흔, 필은 재생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원어로 ESDA라고 그래요. ESDA 뭐 에스타 2. 네. ESDA 이 아라비아 숫자 2. 이거 영국제인데요. 네. 3천만 원이에요. 우와,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걸 사용하면 이 눌린 자국, 요게 그게 다 나와요. 그 재생하는 기계인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거 잠깐만 설명하고 정리할게요. 이 증거물을 진공 상태로 둬요. 뒤에 백지, 눌린 글씨가 있는 거를 진공 상태에서 잘 펴요. 핀 다음에 특수 처리한 필름을 위에다 탁 덮어요.
펴놓고 특수리한 필름을 탁 덮어놓고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봉으로 이렇게 훑어줘요. 그럼 딱 붙겠죠. 네네네. 필름하고 그 필적 자국 있는 그 용지가 딱 붙겠죠. 네. 그 밀착이 되면 이제 필름의 요철이 생겨요. 특수 처리된 필름의 네네. 요철이 생겨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증거물을 이게 비스듬히 이렇게 세운 다음에 네. 흑연가루를 이렇게 놓고 흑연 연필가루, 예. 뿌려요. 뿌리면 네. 필름에 그 요철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눌린 자국. 요철 생긴 대로 흑연가루가 들어가고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종이에 찍힌 그게 필름에 쫙 찍히게 해가지고 필름에다가 이제 흑연을 뿌려서 이건 본품이니까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여기 착 나오는 탁 거잖아요.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합니다. 뭐 세밀한 작업할 때는 특수 손오장티 있어요. TAD라고 그것도 쓰긴 하는데 이게 글씨 쓴 사람이 펜을 얼마나 힘껏 눌렀는지 필기 도구가 뭔가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장까지도 와. 필은이 남을 수 있고요. 네네. 볼펜이나 연필은 원본 뒤에 한 셋째 장까지 오. 예, 충분히 나와요. 심지어는 사인펜도 바로 뒷장은 나옵니다. 와. 그래서 이 필은 재생하는 이 수사는 네. 누구나 알고 있는 수사이지만 쉽지 않은 수사고요. 그래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걸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까 유 형사님께서 진짜 매의 눈으로 발견하셨잖아요. 유형사도 사실은 처음에 필은 재생 보려고 한 건 아니야. 지문 때문에 장부 뒤적거리다가 네. 12월 4일자 써 있는 내용하고 뒷장에 백지에 있는 거를 연필을 살짝 긁어봤더니 오. 달라. 네. 여기서 눌렀었으면 뒷장에도 똑같은 똑같이. 위치에 똑같은 글씨가 써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와. 그래가지고 의뢰를 했던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 형사가 진짜 매누이죠. 이런 형사들이 있어요. 이 촉이 와. 유난히 발달된 형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형사는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형사도 중요하고요. 그냥 너 거기 서서 잠복근무해 공중전 앞에서 그러면 그냥 우직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땡볕이 쬐도 그냥 거기 서서 그 곰새끼 마냥 지키는 그래서 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사 다 필요한 형사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렇네요. 예. 예,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가끔 했어요. 내가 이제 뭐 형사반장, 형사계장, 수사과장 하면서 네. 유난히 똑똑한 형사들이 있어요. 아, 유난이요? 아, 이건 상상 초월로 똑똑한 형사들이 있는데 네. 그 똑똑한 형사가 꼭 필요한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네네. 저 공주진 아나운서 집에서 칼을 쓰면 네. 외날 한쪽으로만 돼 있는 날이 있는 칼 굉장히 그 잘 써먹는데 그거 말고 양날이 있으면 오, 양날. 양날의 칼은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죠. 뭐 이쪽도 이렇게도 쓰고 이쪽 저쪽도 쓰고. 등으로도 쓰고 아래도 쓰니까 네. 양날의 칼이 굉장히 편리하죠. 네. 근데 양날의 칼이 단점이 있죠. 잘못 쓰면 다치기가 쉽죠. 위험하니까. 예.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양날의 검처럼 굉장히 샤프하고 활용도가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런 사람은 잘못 쓰면 내가 다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무슨 사업을 하신다거나 뭐 할 때 양날의 검을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다면 예. 손 베이지 않도록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정말로. 오늘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이태원 옷가게 살인 사건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상당히 수사 잘했고요. 오, 그렇네요. 애만 있었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예, 뭐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죠? 아이, 할 얘기는 없는데, 그냥 그 생각 들어요. 잠복하시면서 얼마나 자세히 보셨을까. 그건 말해 못해요. 왜 외국인들도 동양 사람 보면 잘 구별 못 한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구분 못해요, 그분들. 근데 또 우리도 외국 사람들 그분들은 비슷하게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아갖고 더 보기 어려워요. 엄청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했답니다, 사실은. 네, 그랬을 것 칭찬해주고 싶고요. 예, 하여튼 반드시 잡힌다. 반드시 지들이 뭐 인적상 안 나오고 지문 없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잡힌다. 네. 대한민국에서 죄질 생각하지 마라. 좋아요.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